안녕하세요. 오늘 10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우리가 중간고사를 봤죠. 그래서 강의를 하나만 올렸었던 것 같아요. 우리 6장 처음 절 이산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죠. 오늘은 이산 확률 분포의 제일 대표적인 그런 분포라고 할 수 있는 이항 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책 교재에서 2절이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에서도 봤듯이 기말고사도 똑같이 주관식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범위는 우리가 이제 앞장 5장부터 가 아마 되겠네요. 그래서 9장까지가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이항 분포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항 확률이라고 제목이 붙었네요. 여기에 용어는 이항 실험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항 분포, 우리가 이제 표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항 분포 표 이렇게 세 가지가 주요 용어로 얘기가 되네요. 자, 먼저 이항 실험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항, 항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성공, 실패 이렇게 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거가. 그래서 이걸 이항이라고 얘기하고 이항은 바이로 시작하죠. 우리가 자전거도 바퀴가 두 개 달려서 바이시클 이런 식의 바이자를 쓰죠. 이런 것처럼 항이 두 개, 그래서 바이라고 앞에서 시작하네요. 바이노미얼 익스페리먼트가 이항 실험이 되겠고요. 자, 이항 실험이라는 거는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이항 실험이라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 항이 두 가지니까 실험 결과가 두 가지로 생각이 되는 거. 그러니까 성공, 실패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죠. 실험 결과가. 그 다음에 또 실험 결과가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죠. 성별 같은 것도 남자, 여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종교 같은 경우, 종교를 물어보는 경우는 종교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종교가 있냐, 없냐. 어떤 개인이 종교를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집을 소유하고 있냐, 없냐. 굉장히 많은 거를 이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뭐 전형적으로 우리가 많이 예제로 사용하고 있는 동전을 던지는 경우도 동전이 앞면, 뒷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주사위 같은 경우도 결과가 6가지가 있는데 그걸 짝수, 홀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점 하나짜리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시험을 봐서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정답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보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항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있으면 이항이 아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실험을 반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n번 반복이 되는 거죠. 동전 같으면 여러 번 던질 수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 같으면 여러 사람이 그 시험 문제에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반복이 가능한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복 시행은 독립적인 경우. 그래서 이 개체별로 한 개체 한 번 결과가 그 다음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여러 사람이 시험을 보는데 한 사람 거가 그 다음 사람한테 영향을 주면 안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독립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공의 확률이 확률, 가능성은 다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성공의 확률을 우리가 이제 PS, S가 success에서 성공, S의 확률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P로 쓰고요. 그 다음에 실패, failure의 확률이 이제 두 개 합해서 1이니까 1에서 P를 빼가지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Q라고 씁니다.
그래서 성공의 확률은 P, 실패 확률은 Q. 그래서 P 더하기 Q는 1. 이렇게 이런 실험이 이항 실험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결과가 두 가지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복이 가능해야 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N번 반복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매 시행은 독립적이어야 되고 매 시행에서 성공의 확률은 일정해야지 돼요. P로. P 값이 항상 똑같아야 되죠. 자, 그런 거가 이항 실험인데 예제 3에서 이항 실험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TV 퀴즈 방송에서 각 참가자들은 룰렛을 돌린다. 룰렛은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 거죠. 36개의 홈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금으로 되어 있다. 공이 금으로 된 홈에 떨어지면 5만 달러의 상금을 받는다. 여러분들 그 TV 보면 이런 것들 가끔 나오죠. 퀴즈 방송에서 참여한 사람은 100명이다. 이 룰렛 문제가 이항 실험의 판단 기준을 충족하는지 살펴본다. 처음에 1번은 이제 5만 달러의 상금을 금으로 된 홈에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가 지금 관심사죠. 그러니까 결과가 두 가지. 그래서 성공은 금으로 된 홈에 떨어지는 거. 그런 거가 성공. 그 다음에 실패는 이제 그 외 거에 떨어지는 거죠. 그게 실패. 자, 100명의 참가자 각각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니까 100명이 반복하는 거죠. 100명이 계속 돌리는 거죠. 그래서 N은 100이 되고 그 다음에 매 시행은 독립적이냐 앞에 참가자가 성공하면 뒤에 참가자가 성공 못한다든가 또 성공한다든가 뭔가 연관성이 있으면 이게 독립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각 사람마다 굉장히 결과가 예측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독립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 시행에서 성공의 확률은 똑같은가? 이 룰렛이 그 홈에 떨어질 가능성이 전부 다 이제 똑같은 게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금으로 된 홈에 떨어질 확률 이거는 전부 다 똑같죠. 근데 이제 그게 홈이 36개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니까 이게 거기에 떨어질 확률은 36분의 1씩이 전부 되는 거죠. 실패할 확률은 그러니까 1에서 36분의 1을 빼면 36분의 35가 떨어질 확률이죠. 실패할 확률. 거기에 성공 못할 확률. 그래서 이거는 이항 실험의 조건을 다 만족한다. 그래서 이항 실험이다. 이런 거죠. 이 룰렛 돌리는 이제 이 퀴즈 방송에서의 실험.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복원 추출하고 비복원 추출이라는 게 있어요. 복원 추출이라는 거는 원상태로 복구를 하면서 추출한다. 이런 것이 복원이에요. 영어로는 sampling with replacement. replacement가 다시 원상태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놓는 거. 그렇게 하면서 샘플링을 하는 거. 표본 추출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하나를 뽑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체 그 뽑힌 우리가 이제 모집단이라고 그러죠. 모집단을 원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뽑은 공을 다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전체는 항상 똑같은 상태에서 공을 계속 이렇게 뽑아내는 거. 이런 거를 복원 추출이라고 해요. 시행할 때마다 모집단의 상태가 변하지 않는 표본 추출 방법이다. 즉 모집단에서 표본을 하나씩 추출할 때 하나를 뽑고 결과를 본 다음에 다음번 뽑기 전에 뽑은 표본을 모집단에 다시 넣어서 모집단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뽑는 방식이다. 그러니까는 항상 모집단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뽑았다가 다시 보기만 하고 다시 원상태로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복원 추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똑같은 표본이 뽑힐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뽑힐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각 표본을 뽑는 시행은 독립적이고요. 왜냐하면 모집된 상태가 항상 똑같으니까 앞의 결과가 뒤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거기에 반해서 비복원 추출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원상태로 넣지 않고서 계속 뽑아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집단이 계속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앞에 뽑힌 것
때문에 모집단 상태가 자꾸 변해지는 거예요. 시행할 때마다 모집단의 상태가 변하게 되는 추출 방법이다. 즉 모집단에서 표본을 하나씩 추출할 때 하나를 뽑고 모집단에 다시 집어넣지 않아요. 이건 without replacement니까 집어넣지 않고 다음번에 새로운 표본을 뽑는 방식이다. 따라서 같은 표본이 절대로 뽑힐 수가 없죠. 한번 뽑힌 거는 절대로 또 뽑힐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독립시행이 아니고 앞에 뽑힌 거에 따라서 모집단이 변하기 때문에 이거는 종속적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뽑힐 때는 상태가 그 앞에 것 때문에 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종속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원 추출은 독립적인 시행이고요. 비복원 추출은 종속적인 시행이 되겠습니다. 노트가 있는데요. 실제로 여론조사와 같이 표본을 추출할 때는 실제로는 비복원 추출을 사용해요. 왜냐하면 여론조사에서 똑같은 표본을 뽑고자 하지 않거든요. 하나 뽑는 데에 대해서 돈이 엄청 드는데 똑같은 사람을 뽑으려고 하질 않죠. 즉 같은 개체를 두 번 뽑지 않는다. 그런데 모집단의 수가 표본의 수에 비해서 상당히 큰 경우, 그러니까 모집단 수가 굉장히 큰 경우죠. 보통 15배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비복원 추출을 하더라도 복원 추출하는 것처럼 확률이 거의 종속적이긴 한데 엄밀히 말하면 근데 거의 독립적인 것처럼 확률이 매번 똑같은 거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예로 만 개의 제품 중에서 모집단이 10,000개가 있어요. 근데 우리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권자가 얼마쯤 된다고요? 거의 4,500만 명쯤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 4,500만 명인데 겨우 우리가 1,000명 정도 뽑거든요. 그러니까 모집단이 표본에 비해서 굉장히 큰 거예요. 굉장히 큰 거. 우리가 이제 진주에서 표본을 뽑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진주시 인구가 30만 조금 넘거든요. 35만 정도.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유권자가 한 30만 명쯤 되겠죠.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표본을 1,000명을 뽑더라도 모집단이 표본에 비해서 15배보다 훨씬 많은 굉장히 큰 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모집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학교만 하더라도 그래요. 우리 학교의 재학생 수가 대략 2만 명쯤 좀 넘거든요. 2만 명이. 그런데 거기에서 1,000명을 뽑는다. 그래도 20배가 더 넘죠. 모집단이. 그러니까 이거 우리 학교에서 1,000명을 뽑더라도 모집단 수가 엄청 큰 거죠. 15배를 훨씬 초과해서 더 모집단이 큰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표본 조사를 할 때는 거의 모집단이 표본에 비해서 1,000명, 그러니까 15배보다는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자, 10,000개의 제품 중에서 20개의 표본을 뽑아 불량인지 검사한다. 이것도 몇 배가 되겠어요? 10,000개하고 20개니까 500배 정도 되죠. 그러니까 엄청 큰 모집단이죠. 이 표본에 비해서는. 자, 10,000개 중에서 600개가 불량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불량품일 확률은 10,000개 중에서 600개가 불량이니까 10,000분의 60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거가 불량일 확률은 0.06 10,000분의 600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가 불량일 거를 구하는데 앞에 거 이제 비복원 추출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앞에 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앞에 거가 불량이고 두 번째가 불량일 확률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앞에 거가 불량이고 지금 여기에 전체가 10,000개예요. 근데 그 중에 600개가 불량이거든요. 이게 불량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양호고요. 자, 그럴 때 첫 번째 거 하나 끄집어냈는데 이게 불량이에요. 하나가 나왔어요. 예.
자, 여기서 하나를 뽑았는데 이게 불량이 나왔어요. 이게 불량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뽑을 때는 여기가 하나가 없어지는 거죠. 여기서 상황이 이게 아니라 여기가 자꾸 지워지네요. 이게 600개가 아니라 여기가 599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체 개수도 이게 10,000개가 아니라 9,999개 이렇게 되죠. 자, 여기는 600개인데 여기는 9,400개는 그대로 있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불량일 확률. 첫 번째가 불량인 상태에서 두 번째가 불량일 확률은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9,999분의 599가 되겠죠? 9,999분의 599. 왜냐하면 앞에서 하나가 빠져나갔으니까요. 비복원은 이렇게 돼요. 자, 그걸 계산해 보면 이게 0.059906 반올림하면 0.06이 되겠죠. 이게 수가 모집단 수가 크면 영향을 안 준다는 거예요. 별로. 거의 똑같아요. 거의 이 두 개가 거의 비슷하죠. 그죠? 이게 땡땡.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첫 번째가 양호품이고 두 번째가 불량일 확률은 어떻게 되냐. 이번에는 이제 상황이 달라졌네요. 이번에는 여기가 이제 10,000개가 있었는데 여기가 600개, 여기가 9,400개. 양호품. 근데 첫 번째가 양호품이었대요. 여기서 끄집어냈는데 첫 번째가 양호품이에요. 자, 이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가 하나가 줄어들었겠죠. 9,000 여기 399개 이렇게 되고 여기 600개 받고 여기는 9,999개 이렇게 되죠. 자, 그럴 때 두 번째가 불량일 확률은 9,999 중에 60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9,999 중에 600. 그래서 계산해 보면 0.060006 이것도 반올림하면 여기 0.06하고 똑같죠. 요거하고 반올림하면 거의 똑같죠. 자, 이런 식으로 앞의 결과가 뒤의 결과에 매우 작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모집단이 굉장히 크면 비보건 추출하더라도 이게 영향이 굉장히 조금 나가는 거예요. 확률이. 그래서 정확하게는 종속관계지만 거의 독립사건과 비슷한 확률이 된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독립사건이면 매번 모집단이 항상 600개가 되니까 집어넣으니까 항상 600개, 여기는 항상 9,400개, 그리고 이제 여기는 10,000개가 항상 유지가 되죠. 그러니까 항상 뽑을 때마다 10,000분의 600이 불량일 확률이 그래 돼요. 항상 독립사건이면. 그런데 그러니까 0.06인데 이렇게 이제 종속사건 일 상황 비보건 추출이더라도 모집단이 엄청 크면 이게 거의 0.06에 가깝게 되니까 이제 독립사건하고 비슷하게 된다. 이제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비보건 추출, 보건 추출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조사할 때는 거의 비보건 추출이에요. 이제 보건 추출은 언제 그러냐? 실험을 할 때는 보건 추출이에요. 왜냐하면 실험은 앞의 결과하고 뒤의 결과가 별로 영향을 안 주거든요. 매번. 그런데 이제 우리가 표본 추출을 할 때는 거의 이렇게 비보건 추출을 하죠. 자, 유도된 연습 문제 4번 이항 실험 예제네요. 또 어떤 모집단의 9%가 혈액형이 B형이라고 한다. 이 모집단에서 랜덤으로 18명을 추출하여 혈액형 검사를 한다. 3명이 B형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 실험에서는 혈액형이 B형인지 아닌지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B형이 성공, B형이 아닌 것이 실패. 이렇게 해서 결과가 두 가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공할 확률은 이게 9%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0.09. 실패할 확률은 1에서 빼면
0.9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18명을 조사를 하니까 우리가 반복해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이 가능해요. 그래서 n이 18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매회 시행이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모집단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 이제 9%가 혈액형이 B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제는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종속 사건인데 우리가 바로 앞에서 본 예제처럼 모집단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급조차도 안 했네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거기서 한 명을 조사를 하고 그다음 18명을 그다음 사람 조사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거의 독립사건에 가깝게 매 사람이 B형일 확률이 0.09로 동일하게 되는 거죠. 매 사람이. 그래서 앞에 사람이 B형이 아니든 B형이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독립사건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항실험 예제가 되겠네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항실험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항실험은 결과가 두 가지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성공할 확률이 이제 성공할 그죠? 시행이 반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매 시행이 독립적이고, 그 다음에 성공할 확률이 P 값으로 일정해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항 실험에서 우리가 이제 이항 확률 변수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항 분포 얘기가 되겠네요. 자, 이항 분포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때 이제 앞에 이항 실험을 언급을 하네요. n번 이항 실험을 했을 때 우리가 확률 변수의 x를 뭐라고 놓냐면 성공의 수, 성공 실패 두 가지잖아요. 그 중에 n번 반복을 했을 때 성공이 몇 번이나 일어나느냐, 성공의 개수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앞 시간에 이산 확률 변수는 어떤 개수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항 실험을 반복을 하는데 n번, 그 중에 성공이 몇 번 일어나느냐, 성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놓으면 x는 이항 확률 변수라고 하고 이 분포는 이항 분포라고 얘기를 한다. 이항 분포라고 얘기를 한다. 자, 우리가 이렇게 분포를 얘기하면 뭐가 좋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확률을 계산하기 쉽다. 왜냐? 이산 확률 변수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내죠. 하나는 표로, 가능한 값, 확률을 표로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로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확률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분포를 얘기하는 이유가 되겠죠. 자, 이항 분포는 어떻게 확률을 구하는지 확률 계산을 한번 하기로 하죠. 자, x가 이항 분포를 따를 때 x의 확률 함수는 어떻게 되냐? 이제 이렇게 돼요. 자, 우리가 이제 n번 반복을 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n번. 이게 n번 반복을 하는 거죠. 이게 n번. 자, 그럴 때 성공의 수를 x라고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률 변수 x가 어떤 특별한 x값, x값은 여기서 성공이 한 번도 안 일어날 수도 있고 n번 모두 성공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x값의 가능한 값은 0부터 시작해서 n까지가 되겠죠. 그런 x1 성공할 확률, 이거를 우리가 확률 함수,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우리가 px로 이렇게 나타내고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 n번 중에서 x번 성공을 할 거거든요. 성공을 이렇게 둡시다. 이렇게. 그래서 x번
그래서 이 체크 표시가 이게 X개가 있어요. 요 X개. 요게 X개. 그러면 요거 안 한 거는 표시 없는 거는 n-x개겠죠. 이 표시한 거는 x개, 표시가 없는 것은 전체가 n개니까 n-x개. 자, 이거는 성공이고요. 표시 없는 거는 실패죠. 그래서 이거는 매 시행은 독립이니까 독립에서 그 곱셈 법칙은 다 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P. 요 없는 거는 Q. 자, P가 몇 개? P가 성공 개수개, X개. 그 다음에 그 실패는 1-P. 1-P는 n-x개. 여기 x가 안 써지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를 선택해야 되겠죠? 이 자리를 n개 중에서 x개 뽑는 방법의 수 컨비네이션이 되죠. 컨비네이션. 여기는 위치는 상관이 없죠. 어디가 있어도. 왜냐하면 성공이 x개가 일어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쓰면 우리가 px는 n 컨비네이션 x, 이건 n 컨비네이션 x라는 거 얘기했죠. 그 다음에 성공이 x번, 실패가 n-x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요거를 n 컨비네이션 x, p의 x승 1-p를 q라고 나가지고, 이게 다 곱하기예요. n-x승. x는 가능한 값이 여기에서 x로는 0부터 성공 한 번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맥시멈 n까지 이렇게 가능한 값이 되죠. 이렇게 확률 함수를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x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러면 우리가 p 값이, 우리가 확률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항 분포를 알면 쉽게 확률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예제 4번을 한번 같이 보기로 하죠. 사생활 침해는 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의 관심사이다. 한 조사 결과 인터넷 사용자의 59%가 이메일의 비밀 유지에 관하여 염려를 한다고 한다. 이 정보에 의하면 10명의 인터넷 사용자를 랜덤으로 추출할 때 6명이 이메일의 사생활 침해에 관해서 염려할 확률은 어떻게 되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예제에 대해서 이게 이항 실험인지 한번 결과를 보죠. 자, 이것도 결과는 두 가지. 어떻게 해요? 성공은 이거는 염려하는 사람, 그죠? 이메일의 비밀 유지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 그 다음에 실패는 염려 안 하는 사람. 그래서 결과가 두 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 명을 조사할 수 있죠. 여기서 몇 명 조사했어요? 10명. N은 10명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시행이 독립사건이냐. 그죠? 랜덤으로 10명을 조사를 했는데 앞에 사람하고 뒤에 사람하고 서로 연관이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럴 가능성은 엄청 적어요. 그래서 이거는 독립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성공의 확률, PS, 성공의 확률, 염려할, 어떤 랜덤으로 뽑았을 때 그 사람이 염려할 확률, 이건 P, 그죠? 이거는 얼마다? 이거는 59%가 됐으니까 0.59. 그래서 이거는 이항 실험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확률 함수를 쓴다면 x equal x, 그럼 px는 이게 n combination x승 n combination x, 그 다음 p의 x 1-p 하면 0.41이 되겠죠. 41에 10-x. 자, x로는 우리가 어떤 값들을 쓸 수 있냐면 0부터 시작해 갖고 10까지 쓸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6명이 그럴 확률은 얼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 구하라? x가 6명일 확률 P6, 이거는 여기에다가 6만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10 컨비네이션 6, 그 다음에 0.59에 6승, 0.41에 4승,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이거는 좀 복잡한 계산이긴 하네요. 그런데 얼마냐면 계산해 보니까 0.25다.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네요. 10명 중에서 6명, 대략 요 퍼센트 정도 되는데, 그런데 확률은 25%네요. 왜냐하면 딱 하나를 물어보니까 이건 그렇게 크진 않겠죠. 자, 지금 계산한 거 보니까 조금 우리가 계산기를 많이 두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한 거라면 모르는데 이렇게 이제 좀 숫자도 소점이야 2자리고 막 이렇게 되니까 계산기가 좀 두드려져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번에는 표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항보의 확률 구하는 거 요걸 한번 해보죠. 시행의 수 n이 크면 이항 확률 계산이 복잡해진다. 그래서 이제 표를 사용해서 쉽게 확률을 구해보자. 이항분포표 예제예요. 생물학자가 새 품종의 토마토를 연구하고 있다. 새 품종의 씨앗은 발화할 확률이 0.7이라 알려져 있다. 생물학자가 씨앗 6개를 심는다. 그러니까 n은 6이네요. 그죠? n은 6. 그리고 이거는 발화할 확률, 그러니까 성공이 발하고 실패는 발하지 않는 거,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성공의 확률 P는 0.7인 이항실험에서의 얘기네요. 자, 정확하게 4개가 발할 확률 P4를 계산하자는 거죠. 여기는 P4 이렇게. 자, 그러면 성공은 발하하는 거, 실패는 발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N은 아까 본 것처럼 6개 살펴본다고 그랬죠. 그리고 각 씨앗이 발하냐 발하지 않느냐는 거는 서로, 그러니까 서로 연관이 없겠죠. 그죠? 하나가 발하는데 다른 씨앗 보고 너 발하지 마 이런 얘기는 안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독립적이고요. 그 다음에 성공할 확률은 0.7, 발할 확률은. 그래서 이건 이항 실험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x를 6개 중에서 발한 개수라고 한다면, 그러면 x는 n이 6이고 p가 0.7인 이항보를 가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항보 표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책에 뒤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부록표 2에 있대요. 부록표 2. 그걸 한번 보시고요. 그러네요. 427쪽에 있네요. 427쪽. 자, 여기에는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제일 왼쪽에 n 시행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공의 확률 p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r이라는 거는 이제 요 x값, 요걸 여기서는 r이라고 표시했어요. 자, 요 값들을 이제 요 줄에 넣었네요. 요 줄에.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그 n가 6이니까 여기에 지금 없네요. 여기가 그 다음에가 이제 6 나올 텐데, 그죠? 여러분들 책을 427쪽에 책을 보세요. 자, 6줄이고
여기가 6 나오고요. 그 다음에 P가 0.7, 0.7 요 줄이죠. 요 줄.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요걸 읽으시면 돼요. 책에 여기 밑에 6줄의 밑에 보시면 0.7에서 읽어보면 여기가 0.001부터 시작해갖고 0.10 자 여러분들이 요런 확률들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R로 책에는 여기에 R로 돼 있으니까 이게 0부터 6까지 나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확률들은 이제 거기 7줄 밑에 요거 요 밑에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거 요거 보시면 돼요. 요거 보시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확률 합은 1이겠죠? 요 확률 합은 1이겠죠. 합계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찾으려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4개가 그 말은 x가 4인 거. 여기 책에서는 r이 4인 거. 4일 확률은 얼마냐? 옆에 거를 봐서 0.324다. 이렇게 이제 찾으면 돼요. 그냥. 자, 굉장히 쉽죠? 자, 요렇게 확률을 구하면 됩니다. 표를 사용했군요. 이거는 x가 제로일 확률. 이게 이제 n이 6이고 p가 0.7일 때 이게 p 제로 확률이고 p1, p2, p3, p4, p5, p6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적어도 4개. 그 말은 어떻게 돼요? 4개, 5개, 6개, 6개까지네. 4개, 5개, 6개. 요거 합한 거죠. 여기 적어도 4개는 4개, 5개, 6개. 그래서 이걸 합해갖고 4개, 5개, 6개짜리 합하면 0.324, 0.303, 0.118 합해갖고 0.745다. 그러니까 적어도 6개 심었을 때 4개 이상 발화할 확률은 이렇게 된다. 성공의 확률이 0.7이니까 상당히 커지죠. 그죠? 자, 이번에는 유도된 연습 문제 5번 이항 확률 구하기 문제예요. 드물게 시술되고 위험한 눈 수술 방법이 수술받은 환자의 30%가 시력을 회복하는데 성공적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자, 이번에는 성공이 시력을 회복하는 거고요. 수술받은 환자가. 그 다음에 실패는 시력을 회복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할 확률이 30%고요. 그런데 이거를 6번 우리가 반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n은 6이네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그 4번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확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 이항 실험인가? 자, 성공 실패 2가지 상황이고 n은 6이고요. 그 다음에 6번 수술에서 그 서로 연관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독립적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수술법의 성공률이 기존 수술법과 같다면 그러면 이제 30%가 되겠고요. 실패할 확률은 70%.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건 이항 실험이라고 할 수가 있다. 자, X를 6번 수술에서 성공의 수라고 한다면 그러면 X는 N이 6이고 P가 0.3인 이항 실험에서 우리 공식 보면 뭐가 필요해요? 이게 N 값하고 그다음 P 2가지만 있으면 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N하고 P, N이 6이고 P가 0.3인 이항 분포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N이 6이고 그러면 아까 똑같이 6줄로 가고 그 다음에 P가 0.3쪽 0.3쪽 여기네요. 그죠? 여기.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거 여기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가면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 0.3짜리 가면 0.118, 303, 324, 185, 060, 010, 001. 아까는 0.7줄을 해갖고요. 이건 0.3줄이니까 이게 여러분들 보니까 이게 반대로
됐죠? 여기 거꾸로 요거하고 여기는 이렇게 내려오면 여기는 0.3이니까 0.7의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값이 이제 똑같이 나오네요. 그죠? 자, 이 공식을 사용해서 4번 성공할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P4는 요거죠. 0.060 구해지고 공식으로는 이렇게 되죠. 6 컨비네이션 4 P가 0.3이니까 0.3의 4승 그 다음에 Q가 0.71이 아니라 0.7이네요. 이거 미스프린트네요. 0.7의 제곱 이렇게 그래서 0.49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이 수술이 이제 옛날 거보다 더 좋다고 하는 건가를 한번 보려고 한다면 이제 4번 이상 우리가 전에는 이제 30%가 이제 시력을 회복하는데 성공적이었는데 이번에는 만약 30%가 성공한다면 4번 이상 일어날 가능성이 어떻게 되나 그걸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얼마가 됐냐면 0.071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거죠. 이렇게 4번 이상이 일어날 확률은. 그죠? 그러니까 전에 30%하고 똑같다면 이렇게 4번 이상 일어날 확률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냐면 새로운 기술의 성공 확률이 기존 기술의 성공 확률 0.3과 동일하다면 지금 이렇게 4번 일어날 경우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작은 거죠. 근데 일어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설을 우리가 생각을 못 하겠죠. 그래서 이제 가설 2는 뭐냐면 새로운 기술이 기존 기술의 성공 확률보다 커서 좋다. 크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0.3보다 크다. 그래서 아까처럼 뭐 예를 들어서 0.7이다. 뭐 그러면 이제 0.7줄을 읽어가지고 그 밑에 거를 읽어야 되는 거죠. 그 확률을 우리가 왜냐하면 4개가 지금 나타났다는 거는 4개 이상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작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4개 이상의 확률이 크려면 확률이 커져야죠. 뒤로 확률이 0.3이라고 했는데 0.4 때는 더 커지고 0.5 때는 더 커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확률이 커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 일어나는 이게 6번 중에서 4번 이상 일어나는 가능성이 우리가 지금 현재 일어난 상황하고 비슷하게 돼버리는 거죠. 좀 헷갈리긴 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동일하다고는 절대로 볼 수가 없고요. 이거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이제 확률이 이제 점점 커지죠.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지니까. 그죠? 그래서 더 좋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좀 헷갈리긴 쉬운데 여러분들이 표를 보고 0.3 때는 이게 P가 0.3 때는 지금 확률이 0.01월 4번 이상 확률이 이렇게 여기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 4번 이상 그러니까 P 이거는 P라고 P 값을 해서 지금 0.3을 할 때는 4번 이상 확률이 이게 0.071이에요. 그리고 P가 만약 0.5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똑같이 여러분들이 그 줄을 읽어가지고 0.5대의 4, 5, 6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4, 5, 6 뒤에 거 3개 읽어보면 이거는 0.234, 0.094, 0.016 그러니까 여기 합하면 14에다가 여기는 그 13에다 하나 올라가지고 14 하나 올라갔고 여기는 3 이거보다 커지죠. 그러니까 P가 이거일 가능성이 더 큰 거죠. 그 다음에 P가 이제 아까처럼 0.7 0.7일 때는 아까 어떻게 했었어요? 우리 계산했었죠? 0.7일 때는 4, 5, 6이 0.745가 나왔거든요. 0.745.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굉장히 큰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0.3이 아니라 이 0.7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공할 확률이 그러니까 그 여기에 그죠? 여기에 여기는 그죠? 지금 0.3이라고 하는데 기존 수술법하고 같다면 그런데 기존 수술법보다 이게 더 이렇게 확률이 시력을 회복하는데 더 그러니까 성공적일 확률이 이제 훨씬 더 클 가능성 이럴 가능성이 더 큰 거죠. 이렇게 왜냐하면 확률이 높으니까 지금 현재 일어났다라는 사실은 그러니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드문 사건이 아니라 이게 많이 일어나는 사건이다. 그러려면 P가 0.7 이거보다는 0.7일 가능성이 훨씬 큰 거죠.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항포의 추가 성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